유기농 자연식품을 먹은 사람들은 등 치명적 세균에 노출될 확률이 8배나 높다고. 안녕하세요. 5분 건강입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유기농입니다. 요즘 우리는 식재료를 구매할 때 유기농 딱지가 붙은 제품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유기농은 대체로 고급화된 이미지로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라고 인식됩니다. 이러한 프리미엄 식재료인 만큼 가격은 일반 상품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로 유기농이 우리 몸에 더 좋고 환경에도 더 좋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유기농이라는 게 어떤 것을 뜻하는지 개념과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관리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3년 이상 쓰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을 의미합니다. 화학비료는 사용하지 않지만 천연비료인 퇴비는 사용합니다. 이와 유사해 보이는 무농약 인증 농산물의 경우는 농약은 사용하지 않지만 화학 비료는 추천 12량의 3분의 1 이내로 사용하여 재배한 것을 뜻합니다. 어쨌든 요약하면 병충해를 막기 위한 농약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비료 등 인위적인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기농산물은 이런 기준을 지키면서 가격은 훨씬 비싸집니다. 그럼에도 나와 지구를 위해 라는 명분으로 점점 더 많은 유기농 식품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유기농산물 시장 규모는 2025년에는 5,745억 원에 달할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쯤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기농 식품은 정말 그렇게 비싼 돈을 더 줘서 살 만큼 더 건강과 환경에 좋을까요? 우선 유기농이 건강에 더 좋은지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양의 차이를 보면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의대 연구진은 지난 2012년에 40년간 유기농 식품과 일반 식품을 비교했던 논문 237편을 분석해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 둘 사이에 영양학적으로 의미가 있을 정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장을 촉진하는 용도로 쓰이는 비료의 차이는 어떨까요? 농촌진흥청의 국립농업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흔히 화학비료라고 하는 유기질 비료는 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질소와 인산, 칼리를 주 성분으로 합니다. 한편 천연 퇴비의 주 성분도 질소, 인산, 칼리로 분석됐습니다. 다시 말해 화학 비료나 천연 퇴비에서 식물이 흡수하는 성분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천연 퇴비만을 주고 키운다고 더 건강이나 환경에 좋을 이유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퇴비는 필요한 성분의 함량이 적어서 훨씬 많은 양을 써야 하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농약의 경우는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인류가 농약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1900년대 들어서부터라고 합니다. 농사를 망치는 주범이었던 해충과 병균, 그리고 잡초를 쉽게 없애고 농작물이 건강하게 자라게 도움으로써 수확량을 월등히 높일 수 있었습니다. 농약을 사용한 이후 곡류의 생산량은 50% 이상 증가했고 제초제의 경우 시간과 노력이 기존보다 9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농약을 전혀 쓰지 않았다는 것은 반대로 농산물에 해로운 벌레나 세균조차도 죽이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세계적인 화학자 제임스 콜만은 자신의 책 Naturally Dangerous를 통해 유기농 자연식품을 먹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재배한 식품을 먹은 사람보다 살모넬라 등 치명적 세균에 노출될 확률이 8배나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사람이 병에 걸리면 약으로 세균을 없애야 더 건강해지듯이 식물도 생장에 방해가 되는 병충해는 없애야 더 건강한데 그것을 방치하는 셈입니다. 암세포도 생명이니 죽이지 않겠다는 막장 드라마의 대사가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또한 농약을 쓰지 않은 식물은 병충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살충 성분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 결과 유기농 제품은 치명적인 발암 성분인 아플라톡신 같은 천연 독소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함유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난 2011년에 유럽에서 2,000명 이상이 발병하고 24명이나 사망한 장출혈성 대장균 오염 사건의 원인은 독일의 유기농 새싹 채소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기농이니 농약도 없고 깨끗하다고 맹신해 세척이나 손질을 소홀히 한다면 농약 대신 세균이나 박테리아를 먹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농약은 사용 후 1, 2주 이내에 자연적으로 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또 잔류한 농약도 껍질을 까서 먹거나 가열 조리하는 경우는 거의 제거가 됩니다. 하지만 농약의 종류에 따라 잔류 기간이 길고 식품에 오래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을 피하고 싶다면 과일과 채소는 꼭 세척 후에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일과 채소를 세척할 때 가장 확실하게 잔류 농약을 제거하는 방법은 받아놓은 물에 중성 세제나 베이킹 소다를 풀어서 담가 두었다가 헹구듯이 세척하는 것이 흐르는 물에 씻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농약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려면 너무 주제에서 벗어나니까 다음에 별도의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유기농으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환경에 유기농이 더 좋을지를 살펴봤는데요. 미국 프리스턴 대학교의 티모시 서치잉어 교수팀은 2018년 12월 네이처지를 통해 유기농법이 일반 농법보다 지구온난화를 심화시킨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으면 수확량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양을 생산하기 위해 훨씬 더 넓은 경지 면적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그만큼 자연 녹지를 경작을 위한 재배 용지로 많이 써야 하므로 나무를 심을 땅이 줄어들게 되고 지구온난화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진은 스웨덴 농업위원회의 작물 수확 통계를 분석한 결과 유기농법으로 재배했을 때 일반 농법보다 단위 작물당 탄소 배출량이 70% 이상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불과 수백 년 전만 해도 인류는 병충해에 맞서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흉년과 기근이 오면 먹을 것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농약과 비료의 발명과 발전은 이런 인류에게는 구원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량이 풍족해지고 배가 부르자 갑자기 농약이나 비료를 해롭다며 배제하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소비자들은 유기농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농산물들이 더 건강에도 좋고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해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구입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유기농 식품이라는 것은 더 영양이 풍부한 것처럼, 더 건강에 좋고 안전한 것처럼, 더 환경을 위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비싼 값을 지불하게 만들기 위한 마케팅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애초에 자연에서 저절로 자란 것만을 채집하는 원시 시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무언가를 재배하고 수확하는 과정에 완전한 친환경과 유기농은 없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유기농 식품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다음에 또 만나요.